예, 안녕하십니까. 미래부 신용우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정우 의원님과 기법터처들께 이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원래 권용영 과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이정상 못 오시게 돼서 제가 이제 토론을 하게 됐지만 좀 담당자로서 유의미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어떤 모티베이션으로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기술을 합쳐서 지능정보기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지능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이 데이터 기계학습을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딥러닝 기술이 데이터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을 드리면 이제 기술 안전과 윤리가 이제 약간 혼용돼서 이제 이야기 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인간의 안전이나 존엄성에 관한 공통점이 있지만 기술 안전이라고 하면 저희 이게 이 기술의 특징상 마치 이사들과 알파고 대결 4국에서 알파고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의 약간 불확실성이 이제 내재돼 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기술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윤리는 이제 말 그대로 인간의 존엄성, 또 인간과 기계 공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고민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안전이나 윤리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산업화 어떤 연결이 되느냐, 과연 그냥 우리 이제 어떤 사유에서 멈추느냐 봤을 때 현재 이런 막연한 이제 국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에 굉장히 상응하는 산업 발전도 이제 위축되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제 기술의 지능과 이런 윤리 부분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아까 고인석 교수님 말씀에 저희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특징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단순 도구에서 어떤 판단의 주체로 진행함에 따라서 어떤 윤리 부분이 이제 대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린 이제 토론문에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언론 등에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이터 편향성 말씀 나오셨지만 뭐 구글에서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판단했다거나, 또는 인공지능이 심사한 미인 대회에서 대부분 백인 여성으로 이제 미인으로 이제 판단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차 부분이 있고, 또 인간 살상 로봇 이런 등의 이제 윤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가지 점에서 윤리가 이제 인공지능 윤리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문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이 기술의 특징 자체가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고릴라 사건이었던가, 또는 이 MS의 챗봇 시 욕설을 배운다. 그럼 이제 애초에 우리가 이제 윤리 헌장이나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때 어떤 식의 데이터 기계학습, 이제 욕설이라든가 부정적인 데이터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명시적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신문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GDPR에서 이제 자동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동으로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에 기반한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거를 확장해서, 만약에 어떤 인공지능이 이를테면은 대출 심사를 하는데 뭐 어떤 편향된 데이터 학습 때문에 이제 대출 심사에서 이제 거절당했다. 그랬을 때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명시한다거나, 가이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어떤 분쟁 해결 제도도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언급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어떤 윤리적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율주행차 딜레마 상황에서도 운전자를 보호할 것인가,
보행자를 보호할 것인가 이런 거는 그 어느 한쪽만 손을 들어줄 수는 없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각계각층의 어떤 정부 주도가 아니라 정말 민간, 학계, 시민단체 등이 다 모여서 이제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그거에 따라서 코드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거버넌스 구축이 사실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로봇에 관한 부분으로 이제 논의가 좀 되고 있지만 사실 또 어떤 그 핵심은 결국엔 그 어떤 두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보고요. 또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챗봇 같은 경우에는 실체 이제 어떤 기계적인 실체가 아니라 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 어떤 온라인상의 실체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논의가 진행됐으면은 이제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그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어떤 그 경성적인 그 하드한 이제 법률 제정보다는 현 단계에서는 소프트한 윤리 현장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만 그 신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법적으로 실제 이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들면 뭐 그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면 뭐 아예 별도로 법률로 이제 뭔가 강제를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현재에서도 뭐 자동차, 비행기 이런 부분에서는 그 어떤 안전 특히 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으로 강제화해서 이게 그 어떤 사고 이제 우선 기술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 대량으로 인한 대량 그 인명 살상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사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인 의무가 이제 뭐 정부나 이렇게 그렇게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법적인 규제 검토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부에서도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지능정보사의 중장애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윤리 정립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고요. 아까 고인석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속적인 세미나와 정책 보고서 발간으로 이 분야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제 연구를 선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것들이 그 국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또 거기에 어떤 기술에 대한 표준화에 연결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선진국의 기술 장벽 이게 산업 장벽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을 아마도 일본에서도 그런 거를 더 자기가 이제 선도하기 위해서 개발자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OECD나 국제회의에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그 기술 장벽을 넘기 위해서 이런 윤리 논의가 그 시급하고 국제 교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뒤에 부분들은 제가 작년 이제 올해 이제 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